네, 두 번째 이슈는 SCM 생명과학의 아토피 관련 기술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술 이전이 준비 중이라고요? 네, SCM 생명과학이 중증 또는 및 중증 아토피 치료제로 개발 중인 SCM AGH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네. 이것의 임상 1상과 이상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이번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3상 전 기술 이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2022년 18조 원 이상의 이제 아토피 치료제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연평균 9% 정도씩 성장해서 2030년에는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네요. 네, 저희 주변에도 사실은 뭐 아토피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뭐 물론 중증 등까지 가진 않는 경우들도 많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고 그만큼 관심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아토피 환자 방금 전에 뭐 중증, 경증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이제 아토피 질환에서는 이지라고 습진 중증도 평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질환의 정도를 파악하는데요. 이지는 0점부터 72점까지 이제 평가됩니다. 100점까지인가요? 72점까지입니다. 72점까지요. 네, 72점까지인데요.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6점 이상의 환자의 경우 중등도 아토피 환자라고 구분하고요. 네. 23점 이상의 경우에는 중증 아토피로 구분합니다. 네, 중등도, 그다음에 중증 이렇게 나뉘는군요. 네. 이제 이지 50이라는 게 또 보통 이제 많이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데요. 이지 50이라는 것은 아토피로 인한 습진 부위 심각도가 기준점 대비 50% 이상 개선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SCM 생명과학이 진행된 임상 1상에서는 이 1차 평가 변수로 측정되는 이지 50이 이지 50의 P값이라는 게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합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0.038로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P값이 0.05보다 작으면은 우연히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근데 기준치가 그러니까 P값이 0.05일 경우에 이걸 기준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그 아래에 있을 경우에면 유의미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이상이면은 뭐 좀 의미가 없다라고 뭐 평가할 수도 있긴 하고요. 네. 자, 그러면 1차 평가 지수는 이렇게 좀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2차 평가 지수 좀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고요? 네, 이제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1차 평가 지표는 이제 P값을 만족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2차 평가 지표였던 EG 75, 그다음에 EG 90에서는 P값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12주, 16주, 20주, 24주를 나눠서 이 두 EG 75와 EG 90에 대한 값을 평가했는데요. EG 75의 경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가 없어서 딱히 뭐 통계적 의미를 찾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EG 90의 경우 첫 투여 후 24주 때 투여군에서 23.5%로 P값이 0.045. 이제 약간 이제 여기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됐어서 이제 2차 평가 지표에서는 조금 P값이 아쉽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됐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SCM 생명과학 쪽에서는 임상 2상에서 피험자 수가 적어서 이제 이게 P값이 좀 균일하게 나오기가 P값이 만족시키기가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요.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되는 만큼 이게 대규모 환자를 진행하게 되면 P값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뭐 SCM 생명과학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임상시험자 대상 수가 늘어나는 거 하고요. P값의 관계 다시 한 번만 좀 알아볼까요? 네, P값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표준 편차 아니면 이제 뭐 표준 분포토 이런 거랑 관련이 깊습니다. 네. 임상 대상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편차 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확률상 이제 많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게 유의미한 수준의 P값 도출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제 효과가 있다는 가정하에 임상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표준 분포 가운데 쪽으로 많이 몰리거나 그러면서 이제 P값이 0.05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좀 확실히 그 P값은 약간 임상 대상자 수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듯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임상
이상에서 1차 평가 지표로 만족했다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이긴 하고요. 아, 대단한 일입니까? 네네. 이제 뭐 이게 또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2차 평가 지표에서도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토피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투여를 뭐 받았을 때 안전성이나 뭐 효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는 뭐 2주마다 현재 통용되는 치료제는 2주마다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고 투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또 측면에서 2주마다 받는군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이제 개발 중인 것들은 뭐 이렇게만 투여를 하면 거의 이제 완치 개념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SCM 생명과학의 아토피 치료제 기술 이전과 관련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